AI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세상, 다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곳, 엔스로픽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AI 시스템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피, 땀, 눈물로 얻어낸 실용적인 설계 원칙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대담한 질문 하나에서부터입니다. 과연 AI가 인간 개발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코드를 짜고 오류를 잡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자율 AI 개발이라는 분야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이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정말 원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완전 자율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풀스택 AI 개발자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엄청난 도전을 위해서 아주 영리한 아이디어 하나에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어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를 2개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게 만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상한 거죠. 마치 팀에서 한 명은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엄청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결과물의 퀄리티를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겐이라는 경영에서 나온 건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쪽 AI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위조지폐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위조지폐범이고요. 다른 한쪽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는 탐정인 거예요. 이 둘이 서로를 이기려고 죽어라 경쟁하면서 둘 다 실력이 엄청나게 느는 거죠. 와, 진짜 재밌는 발상 아닌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멋진 아이디어도 결국 현실의 벽에 탁 부딪히고 맙니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진짜 재밌어져요. 처음 생각했던 순진한 방식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AI가 좀 길고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을 쭉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결국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엔스로픽 연구원들을 이 실패 현상에 진짜 기가 막힌 이름을 붙였어요. 바로 컨텍스트 불안. 꼭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잖아요. AI도 비슷한 상태에 빠진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술적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컨텍스트 불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보이죠? AI가 일단 작업을 시작해요. 그럼 정보, 즉 컨텍스트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에 딱 도달하면 AI가 스스로 이제 끝낼 때가 됐나? 이렇게 판단하고는 작업을 그냥 대충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위대한 발견은 늘 실패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엔스로픽은 바로 이 컨텍스트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 시스템 설계에 대한 정말 강력한 3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자, 그들이 얻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이랑 그걸 비판하는 역할을 한 놈한테 다 맡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즉, 평가자를 따로 떼어내라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창의적이고 낙관적으로 결과물을 막 만들어내는 생성자한테 네가 만든 거 네가 한번 비판해봐 라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잖아요. 하지만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역할만 전담하는 평가자를 따로 주면 이 평가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튜닝하고 교정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이 비대칭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설계 원칙은 뭐다? 에이전트가 자기 결과물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지 말고 그 역할을 별도의 회의론자 에이전트에게 맡겨라. 좋습니다. 그럼 2번째 원칙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네스를 계속 다시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네스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AI가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일종의 보조장치, 시스템적인 안전장치를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조장치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이걸 진짜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예전 모델인 오프스 4.5 때는요, 컨텍스트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업을 짧게 끊어가는 스프린트 구조나 중간에 기억을 리셋하는 장치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더 똑똑해진 오프스 4.6 모델에서는 AI가 알아서 장기적인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게 되면서 이런 보조 장치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보조 장치라는 건 결국 지금 모델은 이 정도 한계가 있을 거야 라는 가정 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모델이 계속 똑똑해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복잡한 기능을 자꾸 더하는 것만큼이나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들을 과감하게 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어쩌면 제일 미묘하면서도 진짜 강력한 원칙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세운 품질 기준 자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냥 점수 매기는 채점표가 아니라 창작 과정 전체를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엔스로픽이 썼던 이 표현, 박물관 수준의 디자인, 이거 진짜 인상적이지 않아요? 평가자 AI한테 그냥 좋은 디자인 만들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이건 박물관에 전시될 수준이어야 해 라고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주관적이지만 강력한 언어가 생성자 AI가 어떤 수준과 스타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지 안내하는 엄청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언어가 곧 결과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엔스로픽의 이 세 가지 원칙들, 이게 그냥 한 프로젝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앞으로 차세대 AI 시스템을 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 새로운 플레이북일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만드는 놈이랑 비판하는 놈 따로 두세요. 둘째, AI가 성장하면 썼던 보조 장치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셋째, 여러분이 어떤 언어로 평가하느냐가 AI의 창의성을 결정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AI를 위한 도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 새로운 지능 AI가 오히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설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